현재 이스라엘의 주요 전선인 가자, 레바논, 이란에서 3건의 휴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휴전도 가장 중요한 것, 즉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휴전이 서류상으로는 유지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위한 20개 조항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해 이스라엘 방위군이 거의 매일 하마스 대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의 비무장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명목상으로는 휴전이지만 국경을 넘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직접적인 공격은 멈췄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군사작전이 재개될 수 있음을 관계자들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 노력 후에도 진짜 휴전인지 아니면 다음 전쟁 전 잠시 멈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분으로 스튜디오에는 아직도 에릭 맨델 씨가 함께하고 있고 줌을 통해 또 한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기디 그린스타인 씨는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바라크 아래서 평화협상가로 일했으며 인사이트, 오슬로 프로세스에서의 평화 만들기, 30년 그리고 계속의 저자이자 더 루트 그룹 창립자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에릭 씨 계속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디 씨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류상 3번의 휴전이 체결돼 있습니다. 왜 평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는지요? 기디 씨는 지금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평화라는 단어 아래에서 기준을 매우 높게 잡으셨지만 저는 단지 분쟁을 끝내고 3가지 측면 모두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합의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란 측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과 다른 나라들의 중재를 통해 이란과 직접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든 그것이 이스라엘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0개 조항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사실상 3단계 접근법을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시 가자 지구로 확장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른바 정치적 전망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기결정권, 기본적으로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지구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53%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근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를 포함한 이러한 안전지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안전지대를 유지하는 것은 합의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미국으로 다시 이끕니다. 그리고 미국이 합의를 이루려는 의지가 실제로 이러한 분쟁들의 정치적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에서는 제 생각에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양국이 합의한 영구적인 국경을 설정하는 것은 분명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그들의 외교 목표로 삼는다면 저는 이것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물론 상황이 좀 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조건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도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부 입장과 다릅니다. 레바논에서는 진전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가자 지구는 더 어렵습니다. 이란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최근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한 도시 다르오바마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디 이런 움직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현실적인 평화 프로세스에 더 가깝게 하나요? 아니면 이런 선거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분열만 키우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평화 프로세스라고 부를 만한 것과는 전혀 가까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20개 조항 계획에 따르면 분쟁 해결에 대한 논의나 장기적인 휴전에 대한 논의조차도
트럼프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의 두 번째 국면에서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의 조치가 시행된 지 3년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의 중요한 문서를 전달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1월에 발표된 중동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비전, 즉 평화와 번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논의의 출발점을 설정하며 두 민족을 위한 두 국가라는 원칙에 명시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5년 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위한 20개 조항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역시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에 두 토착 민족이 존재한다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분리와 영토적 타협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두 민족을 위한 두 국가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의 현재 입장이 이 근본적인 원칙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년이나 올해 말에 있을 이스라엘 선거 결과가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계획의 3년 차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더 중요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에릭,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 특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3년 차를 생각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여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외교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계속 부패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보이면 이스라엘, 미국, 이 지역이 평화를 논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디디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미국인들이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 지역에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미국식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그리고 미국인의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자기들끼리만 협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평화 계획이 나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건 사실 매우 복잡한 문서였죠. 비비도 실제로 그 계획에 동의했었습니다. 아바스는 아니라고 그리고 1000번도 더 아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자치권을 주기 위해 신중히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최대주의적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하마스가 출마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전선을 다시 활성화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디디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쉽게 얻을 성과는 레바논 관련입니다.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긍정적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 레바논이 통제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라고는 딱 권하지 않습니다. 이란에 관해서는 여기서 비비처럼 들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권 붕괴나 긍정적인 정권 변화, 그리고 이란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획이 없다면, 단지 핵 문제나 탄도미사일 문제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실존적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오직 휘발유 가격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걸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로 비결됩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까지도 이스라엘의 방위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등 진짜 기준선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만약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아니면 비비가 정부를 이끈다면 외교적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연구 개발의 동반자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미국 이스라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이익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을 다른 모든 전선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원에 있을 민주당원들, 그리고 어쩌면 상원을 장악하고 2028년에 백악관을 차지할 수도 있는 민주당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두 분 다 워싱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하고 계시네요. 여기서는 워싱턴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강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습니까? 기디 미야드는 이 지역의 평화 노력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나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의 레바논 대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레바논 재건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스라엘과 서방의 과도한 영향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야드가 이스라엘과 지역 국가들의 평화 노력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있을 어떤 협상에서도 특히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분명히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시리아 재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제 레바논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 중동의 미래 구조, 지정학적 구조는 IMAC, 즉 인도, 중동, 유럽 회랑이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IMEC는 일종의 에너지와 운송의 회랑입니다. 에너지와 운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도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이 회랑은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도 있고 시리아와 레바논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회랑을 통해 시리아를 통과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정화와 시리아의 발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두 국가 해법의 전망이 보이기 전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사실상 미국과 입장이 일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1974년 헨리 키신저가 만든 중동에서의 미국 패권의 구조가 78, 79년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으로 이어졌고 이후 오슬로 프로세스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합의로도 이어졌고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 전체 구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두 민족을 위한 두 국가 원칙을 향한 추구와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르단의 안정에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실제로 이 지역의 비전에 대해 일종의 대립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사우디와 완전히 입장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서 이런 많은 협상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릭이 한 말에 대해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부마젠은 2020년 1월 트럼프 계획을 최종안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네타냐후가 세기의 거래라고 표현했던 2020년 1월 트럼프 계획이 바로 분쟁의 최종 해결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는 없었던 협상의 출발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레바논과의 국경 합의는 단순한 합의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같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거래가 성사되고 이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경을 합의하는 역사적 합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레바논과의 미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디딤돌이자 헤즈볼라의 정당성 약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과 해결책들이 많이 나왔네요. 기디와 에릭 정말 중요한 논의였습니다. i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